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을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을리는 밭이 있고, 밭 사이로 길이 나 있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소박하게 여기 산기슭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들어갈 때 이렇게 작은 논두렁이나 이런 외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쓰는 글은 큰 길이 있었죠. 그리고 모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용을 했죠. 자, 이곳의 사람들은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을 리예요. 그래서 마을을 뭐처럼 다스린다? 보석처럼. 이것은 이제 구수록 변형이죠. 그러니까 마을을 보석 다스리듯이 다스린다, 다스릴 리입니다. 다스릴 리. 결을 따라서 보석도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형도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스릴 리가 오면은 앞에 지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가 오면은 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도와 지리를 인도로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 이렇듯이 모든 것은 이제 결 따라 다스린다 라는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니가 있네요. 속옷니는 오드이가 들어가죠? 속옷이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큰 길에서 개인의 집을 가려면 이렇게 논두렁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옷을 보면은 이렇게 두렁이 있어요. 두렁. 겉은 이제 이렇게 판판하지만 속은 이런 이제 두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속옷니가 되겠습니다. 이면지라고 그래요. 이면지. 두음법칙에서 앞에 오면 이면지, 소. 그리고 겉은 겉표가 있죠. 겉표. 네, 이것은 이제 털모니까 한마디로 털옷이에요. 털옷. 그래서 겉표, 고사성어에 표리 부동이 있어요. 겉과 속이 서로 다르다. 겉과 속이 같으면은 좋은 측면도 있겠죠. 또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용할 때는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이제 살게 되면 이제 또 생로병사,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마을 주변에 묻는다. 그래서 이것이 흙토 넣어가지고 리가 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는다, 묻을 매예요. 이것은 이제 물건을 재는 이제 저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물건을 여기다 올려놓는, 근데 마을리를 이제 빌려다 썼고, 자루에다가 요 물건을 넣고 묶어가지고 양을 쟀어요. 그래서 지금도 쌀 한 푸대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걸 자루로 이렇게 사오기도 하죠. 포대나 자루로. 그래서 이것이 양을 잰다고 해서 헤아릴 양이에요. 헤아릴 양. 이것이 물건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묶음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저울눈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도량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양을 잰다. 헤아릴 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리가 뭐로 갔어요? 양으로 간 거죠. 리가 매로도 갔고 이제 양으로도 왔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 이제 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뭘 양을 쟀겠어요? 맞아요. 쌀을 양을 쟀겠죠. 예.
그래서 양식, 양이 되겠습니다. 네.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죠? 예, 그래서 삼식을 하게 되죠. 아침, 점심, 저녁, 예, 쌀문 하기 때문에 요 양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마을리에다가 이제 설립이 나왔죠? 이거는 마을에 설립이 나왔는데, 아이들은 이제 요즘에 옛 생활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한자를 이제 재밌게 하려면은 우리가 요 마을 앞에서 서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마을 어귀에 서서 노는 아이 동이에요. 근데 실제 각골에 보면은 이런 이제 다스릴 건 죄건이 있어요. 죄건. 아이나 이제 주인들은 다스려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잘 훈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무거울증이에요. 무거울증. 근데 비슷한 한자로 지금 여기 마을리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마을리라기보다는 이것이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몸에다가 여기 동력동이 이제 나무에 해가 묶여 있다가 동 트고 나온다 이렇게 옛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등에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괜히 우리가 할 일 없이 무거운 돌이라든가 이런 걸 괜히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을 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할 중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거워도 꼭 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몸에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무겁더라도 거듭 또 지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거듭 중요해요. 중요 정책이라든가 중요한 부분 이런 거에 쓰이고 중첩된다고 할 때 이 글자를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무거운 것은 아무래도 힘이 들겠죠? 그런데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가 지렛대를 이용한다든가 사람의 힘이 가하면은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것은 움직일 동이죠. 자, 운동도 습관이죠.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공부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일 동, 운동한다고 할 때 움직일 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벼화가 들어갔네요. 예. 자, 벼화는 그 벼씨를 소금물에 이렇게 담궈요. 소금물에 벼씨를 이렇게 담그는데 요게 무거운 거, 벼씨 무거운 것은 이제 가라앉아요. 며칠간 이렇게 담그거든요. 소금물에. 쭉정이는 이제 가라앉질 않아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것은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무겁게 가라앉은 좋은 벼씨를 씨로 삼아요. 그래서 이것이 씨종이에요. 씨종. 무거운 것을 벼씨로 삼아가지고 이제 모판을 만들죠. 그래서 씨종. 그리고 이제 씨로 이제 키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내기, 여기 심는다. 심을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씨 정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걸 가지고 쇠를 만들어요. 또 쇠가 무겁죠. 그래서 이것이 쇠북종이에요. 종을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술잔 정도 돼요. 술잔종. 예. 자, 고대에는 이제 제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요 술잔을 갖거나 여기 종을 이제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제사장
리더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름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종자 쓰시는 분은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리더로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세북종이고, 자, 아까 여기 아이동에 있었죠? 아이동, 마을 어귀에서 이제 잘 뛰어노는 아이들. 자, 여기에다가 쇠금을 놓으면은 같은 쇠북종이에요. 쇠북종. 자, 그런데 이것은 종소리가 아주 맑고 그 아이들의 이제 그 소리처럼 아주 맑은 소리를 내는 종을 말하는데, 일명 우리나라에는 이제 에밀레 종이 있어요. 그래서 전설 설화에 의하면은 그 종을 만드는 부부가 종소리가 아름답지 않아가지고 자녀인 아가를 이제 넣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아주 슬픈 전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종소리에서는 이제 에밀레 소리가 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명 요 세북종이에요. 아이, 아름다운 아이, 슬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예.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름에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이것은 이름에 거의 안 쓰여요. 그래서 세북종 이름은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종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단일행이죠, 단일행. 요 다니다가 무거운 것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은 부딪힐 충. 그래서 하늘을 찌른다, 찌를 충도 되죠. 예. 충천했다 그러잖아요. 충천했다. 예. 그리고 뭐 충돌했다. 예. 요 부딪힐 충자로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중이 뭘로 갔어요? 무거울 중이 충으로 간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한자가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창문이에요. 창문. 자, 이것이 이제 굴뚝. 원자는 이제 굴뚝창이에요. 흑토, 다음에 이제 불화죠, 불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에 이제 집을 이렇게 요 안에서 이제 불을 떼고 온기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불을 떼면은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연기가 여기 자욱하게 나요. 창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창문을. 그러니까 이 연기가 여기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불을 떼면은 연기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굴뚝으로 이제 빼게 됐죠. 지금은 굴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이 방을 데프고 이렇게 빠져나가죠. 근데 이 연기의 그 색상이 무슨 색이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래서 검을흑입니다. 그래서 흑색이죠. 반대는 백색이죠. 백색. 예. 그래서 백색은 이제 실제 무색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검은흑은 지금 벌써 이렇게 연기의 색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연기가 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예, 그러니까 연기가 꼭 나야 돼요. 자, 한자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문명의 발전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요 굴뚝에 이제 불을 떼고, 굴뚝에 불을 떼면은 여기에 끓음이 생겨요. 끓음을 긁어가지고 흙에 갰어요. 흙에 개어가지고 뭐에 썼다? 붓글씨, 글씨 쓰는데 썼다. 예, 그래서 이것이 먹묵이에요. 먹묵. 문방 사호가 있죠. 그래서 먹이 이제 꼭 필요하죠. 예. 먹묵은 끓음을 이제 긁어가지고
흙에 개서 만든 거.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지혜가 말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이제 불 떼고 그 숯이 남잖아요. 그 숯은 우리가 정화작용이 또 굉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방에다가 숯을 이제 사다 놓기도 해요. 참나무 숯. 그런데 또 어디에도 쓴다? 예, 간장 뜰 때, 된장 뜰 때, 예, 고기에 숯도 또 써요. 그러면은 이제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아이를 이제 잉태를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가 금줄을 띄우잖아요. 예. 아들을 낳으면 물론 이제 고추까지 이렇게 끼우지만은 따님을 낳으면은 숯을 이렇게 띄워요. 그러니까 금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로 이제 그 예방을 하지만은 옛사람들은 대문 앞에 금줄을 띄워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금하라는 뜻이죠. 그때 숯을 걸었어요. 새끼에다가 숯을 이제 껴가지고 이렇게 금줄을 이렇게 새끼에다가 껴가지고 숯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숯의 이제 특징은 뭐예요? 정화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은 서해를 하게 된 거죠. 서해의 그 묵향이 테라피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서해를 많이 하시는 이유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정신이 안정되고 블레인 샤워라고도 해요. 네, 자 그래서 먹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거무르기잖아요. 그래서 검은 밤에는 개도 안 짖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잠잠할 묵이에요. 침묵한다 할 때. 잠잠할 묵.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그러죠? 식사 중에는 조금 이야기를 조금 금하거든요. 예의상. 그렇지만은 그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밥 먹을 때는 먹는 데 집중하는 게 또 위에는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개가 깜깜한 밤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개 눈은 칼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흑백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달박은 밤에는 나무가 이제 흔들리거나 사람이 이제 오고 가는 이런 그림자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도둑을 지킨다든가 하면은 충견이기 때문에 개가 짖잖아요. 그런데 달이 안 뜰 때 깜깜한 밤에는 어두우면은 개도 안 짖는다. 그것이 뭐다? 잠잠할 묵입니다. 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개가 짖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잠잠할 묵까지 해봤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이게 나눌팔이에요. 나눌팔. 그리고 이것이 또 자, 가로왈은 이제 그릇으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물 끓이는 이제 냄비라고 보면 되죠. 그 위에 또 솥이라고 봐도 되고 그 위에 떡시루를 얹어요. 그래서 여기 물을 끓여서 여기 수증기로 떡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이 나가는 거예요. 김 나가는 거. 근데 이 떡시루에 솥단지 위에 떡시루를 얹어 놓는다고 해서 거듭 얹어 놨다. 그래서 이거 이중으로 올려놓은 거죠.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듭증이에요. 자, 거듭증이고 이것이 이제 불을 떼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김이 나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떼면서 일찌감치 익기도 전에 김이 벌써 나가는 거예요. 일찍이 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로. 우리 아래에 있는 이제 손자를 증손자라고 그래요. 손자 다음에 또 오는 손자를 뭐라고 한다? 증손자. 예.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거듭 위에 또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거듭증으로 쓰고, 자, 음이 하나 결정되면은 바로 육서에 의해서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것은 마음에 어떻게 거듭 떡시로 올려놓듯이 마음에 거듭거듭 쌓아놓는 거예요. 무엇을? 미움을. 미움을 계속 쌓아놓으면은 이제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워할 증이에요. 자, 그래서 지나간 건 생각하지 말긴데, 이 생각이 많은 경우에는 그걸 계속 쌓아놔요. 이렇게 거듭거듭 쌓는다. 그래서 이제 증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면은 다른 쪽으로, 다른 학문이나 다른 쪽에 그 활용을 하면은 이제 증오 같은 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흑토를 넣었죠? 그래서 흑토를 넣으면은 예, 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할증이에요. 더할증. 흙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이제 흙을 더 올려놨죠? 증가했다. 소득 증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증이 증으로 또 갔죠. 자, 요번에는 이제 돈이 갔네요. 돈이 좀 있는데 또 부모님이 또 더 돈을 또 내려주셨어요. 그럼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줄증이에요. 있는 사람에게 더 줬어요. 그 요즘에 이제 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증여세가 많이 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줄증이에요. 줄증. 자, 요번에는 이제 사람이 들어갔어요. 사람이 거듭 깨달음을 일반 평민도 살아가면서 이제 깨달음이 있죠. 일반 평민보다도 더 거듭 깨달으신 분, 그러신 분들이 스님들, 중승이라고 그래요. 승려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스님은 또 스승을 말한다고 그래요. 스승. 자, 그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이제 거듭 깨달으신 분이 중승이다. 그런데 승려분들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요거 사람시죠?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걸터 앉아갖고 쉬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웅크려서 잠자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잠자는 우리 집에, 쉬는 우리 집에 또 다른 집이 있어요. 다른 층이 있어요. 다른 층. 요즘은 특히 이제 고층 아파트가 이제 생기면서 1층 위에 2층이 있죠. 그래서 이게 거듭 있는 거예요. 거듭. 증이 승으로 갔다가 증이 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층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형성자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 그 위에 또 사람이 산다. 예, 그래서 이것은 층이고 거듭 깨달으신 분, 그런 분이 승려, 그리고 돈이 있는데도 또 주신다, 거듭 주신다, 줄승. 그 다음에 흙을 거듭 더 보탠다, 더할증. 그리고 미움을 거듭 쌓아놓는다, 미워할증.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증하고 비슷한 이제 요번에는 여기 붙어야 돼요. 여기는 떨어졌잖아요. 예,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김이 나눠서 나가는 거고, 요거는 모을집이에요. 모은다, 모을집. 네. 자, 사람이 모이면은 우리 생활 문화에는 사람이 모이면 한 곳으로 모이면은 자, 요건 똑같이 떡시로 해요. 떡. 네. 그래서 모이면 떡을 내놔요. 떡을 찐다. 자, 그래서 모일 회예요. 자, 이 반상회도 하죠. 그리고 이제 회를 할 때는 다과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옛 사람들은 떡이 나왔어요. 떡. 떡은 곧 덕이다. 예, 덕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본성을 잘 써야 되는
쓰는 민족. 그래서 덕성을 이제 잘 가꾸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떡값이 나오죠? 일 열심히 하고 명절에 떡값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이제 단계에 나오면 씨를 모으면은 생활에서 씨를 모으면은 네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림. 씨를 모아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도 옛사람들은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다 천에다가 벌써 예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씨를 모아가지고 그림을 옷에 그림을 그린다, 새긴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회예요. 그림화가 있죠. 그래서 이거 그림화. 그림화는 이제 이것이 먼저 나왔겠죠. 실생활에서 먼저 이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붓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 예. 요 자연의 모든 것을 붓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림화죠. 대학에 회화과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해보면 우리가 회를 너무 좋아해요. 회는 육회도 있고 어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어를 음양으로 써요. 그러니까 회는 예, 있지만 소고기 육회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어회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요. 이것은 회예요. 회. 횟집에 가죠. 횟집. 글자를 어떤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문화가 있어요. 자, 우리는 회를 이 회자를 써요. 횟집. 어회가 있고 육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 회자를 이 회자를 안 써요. 그거 포 뜨는 거, 예, 그걸 써요. 예, 그러니까 그 문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가 생활 아주 깊이 이제 배 있기 때문에 이 접시에 회를 떠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놓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똑똑 이렇게 해놨어요. 떡도 그렇죠. 절편 같은 거 먹기 좋게 임절미 먹기 좋게 다 해놨죠. 그래서 육회도 이렇게 먹기 좋게 예, 이렇게 아주 가늘게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육회도 예, 그래서 육회 할 때 이 회자를 씁니다.